예, 그럼 자동차 충돌 해석으로 오늘 그 세미나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업계를 리드하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지금 웹사이트나 여러 개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대세가 전기 자동차,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바일 기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곧 다가올 미래를 이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이용자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점증하는 경쟁 중에 상위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경쟁자들로부터 차별성을 가지게 만들어줄 그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e-트레이드 등의 마켓 변화에 따라서 대량 생산에서 대량 고객 맞춤형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자동차의 아키텍처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OEM이나 협력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새로운 엔지니어링 과제가 맞닥뜨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하고 디자인 혁신의 와중에서 이익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리콜을 줄인다든지 하는 각종 법규를 만족시키는 디자인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점을 충돌 안전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사업상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설계에서 제품 생산까지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 장치들이 요구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어퍼바디를 얻는 방식이 채용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연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량화 등 이런 것들이 설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면서 작고 가벼운 차에 높은 속도,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차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전 관련된 법규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이제 설계 기간, 그러니까 전체 설계 기간 중에 나중에 설계기간 후반부에 들어서 설계 에러가 발견되면 그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요. 그건 아주 크게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해석 기법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면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충돌 안전 분야에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자동차들이 안전 규제, 그 당시에 있던 안전 규제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니까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법규를 강화시켜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마일이나 35마일 정면 충돌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기 쉬운 형태의 충돌은 아니지만 설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쉬웠죠. 근데 안전법규가 좀 더 실제 상황하고 가깝게 offset, 그리고 최근에 small overlap offset 등으로 이제 진화하면서 또 베리어도 이제 리지드 베리어에서 디포머블 베리어로 바뀌고요. 그래서 자동차 설계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체로는 10년 전만 해도 기존 차체로는 이 옵셋 충돌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승객실을 지탱하지 못하고 변형이 심하게 됐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각종 스트럭처 연구도 하고, 그 다음 머티리얼도 연구하고, 그 다음 리스텐트 시스템도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승객실은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승객 보조 장치, 그 구속 장치들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 업체 충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승객실에 크게 변형을 일으켜고, 그다음에 안전 등급에서 뭐 푸어 또는 별 하나 정도를 받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강화된 법규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배분해서 별 5개 아니면 굿 이 등급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돌 해석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충돌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즘 충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는 FEM으로 충돌 해석을 하려면 충돌 해석이라는 비선형 다이나믹 해석 특성상
형상의 비선 형성, 경계 조건의 비선 형성, 그 다음에 물성의 비선 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을 특성별로 상세히 고려해서 모델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히 공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델링 해야 할지 특별한 고민 없이 모델링해서도 높은 재현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되고 또 해석이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요소를 점점 더 작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100만 개 정도 요소로 풀비이크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1000만 개 이상의 요소를 가지는 모델이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너 배까지도 모델이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커진 모델을 만들고 또 풀비이클로 조립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모델을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뭐 그 모델을 풀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델이 크더라도 항상 그 우리 해석 엔지니어들은 바람이 퇴근할 때 잡을 쏘면서 가면서 내일 아침 출근 전에는 해석이 끝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에러 없이 해석이 끝났을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결과를 분석하고 그다음 충돌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면 그 개선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돌 해석에 대해서 또는 차체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실제와 같은 가시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우리 엔지니어들이 잘 아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인 뭐 이런 것들 또는 가속도 커브 이렇게 수학적인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실제로 충돌 시 차이 거동을 옆에서 보듯이 보여줄 수 있다면은 실제로 이 충돌 해석을 해서 충돌 해석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충돌 해석을 하는데 큰 타겟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들 충돌 해석에서 저희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먼저 재현성, 하이 피델리티, 그 다음에 레스 앱스트랙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부분을 모델링 할 때 이거를 공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따로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모델링 하고 나서 바로 해석을 했을 때 그 기능이 재현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비선형 다이나믹 해석이기 때문에 3대 비선형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 대변형,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컨택, 그 다음에 재질, 머티리얼, 비선형을 다루기 위해서 아바쿠스는 제너럴 컨택이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재질의 탄소성 거동, 그리고 데미지 및 파단 거동을 모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접합 솔루션과 기타 선행 해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법규에 해당되는 그 덤이나 베리어 등의 모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승객 구속 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시에 샷이나 서스펜션 등 차체에 비해서 강체로 생각되는 부분들, 차체는 이제 잘 변형을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잘 변형을 안 하기 때문에 강체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체들이 기구학적 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의 기구학적 거동을 묘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항상성과 신뢰성이 아바쿠스에서 지금 가장 중시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다가 설계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때 비교하게 될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신뢰성을 더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 보이는 슬라이드는 동영상은 좀 보기가 애니메이션이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이 이거는 같은 SUV 모델로 카투카 충돌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범퍼, 그 다음에 범퍼 백빔, 그 다음에 차체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범퍼 폼이나 백빔이나 레디에이터나 엔진 등 이 부분들이 계속 접촉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다른 물성치를 가지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 접촉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페널티 값 등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뭐 슈도 서페이스를 입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아바쿠스 제너럴 컨택에서는
이런 접촉 문제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너럴 컨택의 예를 보면 충돌 해석과 같이 이제 비연속적인 문제를 풀기에 효과적이고요. 아주 로버스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시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세심하게 충돌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단지 몇 줄의 인풋만으로서 실제로 여기 인풋에서는 저희는 제너럴 컨택, 그 다음에 컨택 인클루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컨택 익스클루전 등등 한 몇 개 정도만 지정을 해주면 실제 충돌 거동 해석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서로 상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도 충돌했을 때 페널티 스티프니스 등을 자동으로 선정해서 항상 충돌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보인 예들은 각각 이제 노드 투 페이스, 엣지 투 엣지 컨택 등을 해석상으로 어려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엣지 투 엣지 컨택 기법은 실제로 엣지 투 엣지 컨택은 계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딱 필요할 때만 엣지 투 엣지 말이 꼬이네요. 엣지 투 엣지 컨택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해서 실제 계산 시간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백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지금 종이를 접히는 크럼플링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접히는 부분에서나 이제 엣지 투 엣지 컨택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컨택이 일어날 부분에만 해당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해서 마찰력을 방향성을 가지고 부여함으로써 벨트, 이 웨빙 등에 적용하면 더 사실적인 더미 거동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단, 이거 여기서 보면 파단에 의해서 지금 드릴링 하는 건데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파단에 의해서 엘리멘트가 페일돼서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해당되는 엘리멘트들이 그 다음에 익스터널 서페이스로 지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컨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아까 그 똑같은 SUV 서로 카투카 충돌인데요. 여기서는 범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힘을 받는 부재들의 그 사이드 멤버라든지 힘을 받는 부재들의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 구조물이 변형에 따라서 변형 및 파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면서 각종 재료의 기계 구조적인 특성을 해석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의 재료들을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금속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웨이트 리덕션들을 위해서 복합재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싱들 등의 이제 고무 재료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폼 또는 크러셔블 폼 등이 사용되고, 그 다음 유리 등 재질 등,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재료 물성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바쿠스 익스플리스에서는 복잡한 이 재료의 특성들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로버스트하게 비선형 재료의 거동을 표현하고 또 실험 결과와 재료 물성의 파라미터를 매칭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로버스트한 툴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머티리얼 쪽에 캘리브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봇 쪽에 대해서는 아바쿠스 CAE를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금속 재료를 보면요. 금속 재료는 자동차 구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죠.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우리가 소성 모델을 파단 모델과 함께 금속 재료 물성을 모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2010년도 우리 저희 아바쿠스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였는데요. B필러를 임팩터로 이렇게 밀었을 때 지금 이 그 리트랙터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파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내용이고요. 이 파단이 일어나는 것들까지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를 통해서 제대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과 해석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유사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2010년이니까 10년 전에 벌써 한 내용이죠.
그리고 고무 재료나 폼도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퍼일라스틱 물성 모델로 예를 들면 타이어라든지 또 부싱 같은 이제 고무 재료를 사용한 모델의 물성을 정의할 수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쿠스 CA에서 하이퍼일라스틱 고무 재료 이런 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폼 물성 모델은 시트 폼과 같이 다공성 재질, 또 큰 체적 변화를 허용하는 재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도 이제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센서 선 등을 포함해서 시트 쿠션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하이퍼폼 물성 모델을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셔블 폼은 압축되면서 파단이 일어나면서 그 파단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뭐 범퍼 폼이나 이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뭐 헤드라이너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모션 헤드폼 해석에서 이 헤드라이너의 크루셔블 폼을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복합재에 의한 충돌 번영 거동이 이제 또 복합재가 많이 사용되면서 복합재에 의한 충돌 변형 거동 해석도 필요한데요. 저희 아바쿠스에서는 C존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복합재 파단 특성을 잘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 아래가 실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위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는 이 부재들이 소재가 파단돼서 막 비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해석에서는 다 이제 엘리멘트들이 없어지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생기는 그 전체 크랙이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랙처 생기는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등에는 이제 브리틀 크래킹 모델을 쓰는데 이거는 여기서처럼 유리나 또는 콘크리트 또는 취성이 가능한 주물재 등에 써서 이 파단 등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품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고 부품에서부터 서브 어셈블리, 그 다음에 완성체 레벨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차체를 조립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접합이 필요하겠죠. 근데 차체를 조립하는 데는 점용접, 스파델드하고 라인웰드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또 여러 경량화 소재들하고 그 다음에 EV를 비롯한 고급 차종에 이런 경량화 소재들이 적용되면서 본딩이나 접착이나 또는 SPL, 셀프 피어스, 리벳 같은 다른 방식의 접합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파델드는 아시다시피 차체 구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바쿠스에서는 메쉬 인디펜던트 모델링 기능을 써서 스파델드의 위치만 지정해주면 스파델드에 대한 접합을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스파델드가 적용된 박스빔에 대해서 스파델드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 그림은 이쪽 오른쪽은 실제 실험이고요. 이쪽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2010년에 발표된 내용에서 저희가 발췌해 갖고 온 건데요. 실제 실험에서 충돌 시에 이 스파델드 파단되는 이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에서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단을 아주 잘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인웰드인데요. 라인웰드도 저희가 이 커넥터 같은 스파델드와 같은 커넥터 엘리멘트를 쓰는데 라인웰드는 특성상 이 부분이 강해지므로 이 강해지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빔 엘리멘트를 넣고요. 빔 엘리멘트를 사이에 두고 커넥터 엘리멘트를 연결함으로써 이 라인웰드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예,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아바쿠스는 임플리시트 솔버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스태틱이나 쿼지 스태틱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아바쿠스는 스탠다드하고 익스플리시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처럼 이거는 이제 코 시뮬레이션인데요. 타이어하고 이 지면이 접촉이 가장 심하고 비선형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런 커브 임팩트고 이런 부분들은 이 차체는 임플리시스로 해석을 하고요. 스탠다드 해석을 하고 샤시하고 타이어는 그다음 노면 이런 컨택은 익스플리시트로 모델링 한 다음에 서로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해석이 진행되게 하는 코 시뮬레이션 방식이고요. 이거는 먼저 더미를 착자시킬 때 더미를 시트 쿠션의 중력으로 스태틱하게 앉히고 나서
네가 안 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그대로 explicit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다른 상황이지만 모델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변형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멘트를 작게 잘라줘야 되는데 엘리멘트를 작게 잘라주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 타임 인크리먼트를 관장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아진 만큼 타임 인크리먼트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 작아지는 타임 인크리먼트를 전체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서브 사이클링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 해당되는 그 파트만 작은 타임 인크리먼트로 돌아가고요. 그 인크리먼트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원래 그 큰 타임 인크리먼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으로 모델의 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측면 충돌을 할 때 측면 충돌에서 더미하고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빼서 보고 싶을 때는 더미 차체하고 시트 에어백을 중점적으로 볼 때는 먼저 풀카에서 모델을 한번 돌린 다음에 이 드라이브 되는 이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고요. 그래서 이 구조물 정보를 얻은 뒤에 이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 차체하고 이 시트 파트가 이 풀 비클에서 해석한 내용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대응하는 더비와 그 해당되는 토락스 에어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뭐 최적화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계산되는 부분들은 이쪽 그 해당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풀카를 돌릴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장점은 예를 들어서 그 시트 또는 에어백 개발 업체한테 이제 차체 거동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차체 전체의 디자인을 주기는 어려울 때 그때는 차체 전체의 디자인을 주지 않고 이 파트만 이렇게 해서 떼서 이렇게 줌으로써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오버랩 옵셋에서 지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스몰 오버랩인데요. 스몰 오버랩 옵셋에서 휠이 베리어를 강하게 치게 되면서 보통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휠이 분리가 되는데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면 타이어의 이제 공기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뭐 하중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중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차체의 거동이 달라지니까 이 타이어의 이 디비딩을 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타이어 비드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곧바로 타이어 압력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이후의 거동을 잘 묘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플레이가 되는 건 플레이가 안 되네요. 되면 하여튼 이 스몰 오버랩 거동에서 이 타이어 전체의 거동을 디비딩을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구조물이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또는 웰딩 등으로 생긴 레지듀얼 스트레스나 워크 하드닝 이런 재료 때문에 이 재료 성질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부적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서 우리가 모델에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필드 베리어블 또는 솔루션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해석 시간 중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형하게 되면 이제 두께가 그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두께 변화 등도 저희가 쉘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들이 재료 거동 또는 로딩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필요에 따라서 유저 서브루틴을 써서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유저 서브루틴 다양한 형태의 유저 서브루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쿠스 스탠다드가 이제 스태틱하고 커지 스태틱에 문제 아주 잘 맞다는 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복잡한 접촉 등이 필요한 모델은 이제 스탠다드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xplicit으로 쿼지 스태틱 해석을 하는데 스탠다드에 비해서 타임 인크리먼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해석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는 타임 인크리먼트를 늘리기 위해서 매스 스케일링 기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스 스케일링 기법을 쓰면 이제 전체적인 타임 스텝을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스가 증가하게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키네틱 에너지가 잘 증가하는지 모니터를 해가면서 이너셜 이펙트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충분히 작음을 확인하면서 매스 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해서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로 코디스태틱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충돌에서는 법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법규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속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리어라든지 더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베리어도 그 리지드 베리어가 아니라 이런 디포머블 쉘 베리어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더미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리어 모델은 지금 4가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말고도 뭐 OMDB나 MPDB나 그다음 알카 모델 등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품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품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제품화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요. 모든 뭐 QA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거쳐서 제품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제품화 과정이 거치게 되면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더비도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 시뮬리아가 그 뭐 PDB나 이런 쪽으로 컨소시엄으로 개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휴메네틱스에서도 휴메네틱스 모델을 아바쿠스로 돌릴 수 있도록 아바쿠스 모델화되어서 휴메네틱스에서 가보시면 아바쿠스 버전의 모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베리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험하고 비교 검증한 결과 중에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이 베리어 실험하는 그 검증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검증하는 테스트의 이제 변형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지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과 비교를 한 건데, 이 정도는 이제 실험하고 일치가 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배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미에 대해서도 더미의 각종 표준 시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시험 내용을 다 통과를 해서 해당되는 코리도에 어떤 포스들이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모델을 검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체에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승객 그 리신트레인트 시스템, 승객 구속 장치들은 승객 상해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충돌의 또 다른 한 면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중에 승객 거동이 이런 구속 장치들에 의해서 적절히 제어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실험을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에서는 이제 이런 구속 장치들, 시트벨트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컬랩시브 스티어링 컬럼이라든지 이 등에 대해서 검증된 기능과 기법과 그다음 모델링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트벨트 시스템은 가장 이제 주된 구속 장치죠. 그래서 시트벨트 시스템은 리트랙터 안에는 뭐 프릴로더, 뭐 스프 락킹 메커니즘, 그다음에 로드 리미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립 링, 그다음에 웨빙, 벨트 웨빙, 그다음 프리텐셔너 등 이제 많은 기능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기구학적으로 이제 이 프리텐셔너가 척에 작동을 해서 텐션을 주고 있는 장면, 그 다음 리트랙터에서 이 웨빙이 풀려 나가거나 락킹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해놨고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아바쿠스에 있는 커넥터 엘리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커넥터 엘리멘트는 기본적으로 그 엘리멘트 요소 양쪽에 있는 노드 사이에서 기구학적 거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벨트 시스템은 이 커넥터 엘리멘트들의 조합으로서 그 거동을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그 시트벨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아래 그림에서는 실제 차 모델에서 에어백하고 같이 썼을 때 이 거동을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어백은 시트벨트가 이제 주 시스템이면 이제 보조적인 승객 구속 장치죠. 그래서 에어백은 승객들이 충돌 시에 에어백에 부딪히기 전에 이제 완전히 펼쳐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객이 이제 에어백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바람이 빠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의 팽창 속도하고 그 펼쳐지는 방향하고는 에어백 설계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에어백하고 승객이 접촉하는 것은 승객 세이프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모델하는데 저희가 3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는 유니폼 프레셔 메서드. 이거는 전체 컨트롤 볼륨에
일정하게 압력이 골고루 작용한다고 가정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패신저 에어백이나 또는 도락스 에어백이나 또는 커튼 에어백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챔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각 챔버 간에 서로 다른 이제 플루이드 컨트롤 볼륨을 정해주고 그 사이에 서로 플루이드가 오갈 수 있는 플루이드 익스체인지 파라미터를 정해줌으로써 서로 순차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CEL은 커플드 오일러리안 라그란지안 메소드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가스는 오일러리안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구조물인 에어백은 라그란지안 도메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를 커플시켜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가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럼프드 키네메릭 몰리큘러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서 보듯이 이 안에 실제로 가스 분자를 묘사를 해서 가스 분자의 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서로 충돌도 하고 이게 이 에어백 벽에도 충돌하고 이러면서 점차 확산되면서 에어백을 부풀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커튼 에어백처럼 아주 고속의 가스가 좁은 통로로 빠져나오면서 에어백을 부풀려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LKM 메소드가 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커튼 에어백을 펼치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컴프레션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EL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LKM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뭐 같은 종류의 에어백을 쓴 건 아니라서 이제 서로 1대1로 뭐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요. 근데 커튼 에어백은 원래 에어백이 그 크기가 큰 데 비해서 측면 충돌에 쓰기 때문에 완전 전개 때까지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에어백 설계가 쉽지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 에어백은 주로 이제 빡빡하게 돌돌 말아서 루프 사이드의 좁은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가 저게 펼쳐질 때는 인플레이터로부터 아주 고속의 고압의 가스가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렸지만 그 특성하고 계산 시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계산 시간은 CL이 제일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UPM이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과정 정확성을 위해서는 이런 커튼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LKM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에어백이 전개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전개 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전개 후에 실제로 승객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CL이나 LKM을 써서 일단 전개하고 난 후에 UPM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을 시키게 되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크게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승객과의 승객 구속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등은 충돌 해석에서 보면 디포모블한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강체하고 같고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전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체들이 종종 충돌 중 차체가 변형하는 동안에 일렬로 서로 연결되면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바로 뒤로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실제로 이들 부품들의 기구학적 거동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야지만 충돌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회피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는 샤시하고 서스펜션 부분의 그 KNC 모델, 그 기구학적 거동이랑 컴플라이언스들을 보는 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충돌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샤시하고 이쪽 파트만 뺀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몰 오버랩 충돌을 했을 때 샤시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돌 해석에서 관계하는 충돌 해석 유저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런 기능들 그 아래에는 실제로 정확하고 그다음 신뢰성이 있고 항상 늘 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객들하고 하는 약속들이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는 이것도 2010년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고객사에서 한 거고요. 이 결과는 똑같은 모델을 10번 해석을 수행하면서 5번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다른 시간 내, 그러니까 오늘 돌리고 뭐 내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간에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개는 인풋 덱, 그러니까 전체 인풋 덱을 데이터 라인을 서로 이제 막 뒤죽박죽 이제 바꿔본 거죠. 바꿔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바쿠스 결과는 거진 파이어월 인트루전 그 결과이지만 거진 똑같은 값을 주는 데 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경쟁사 제품으로는 이 스캐터라든지 리오더 시켰을 때 서로 이 스캐터가 굉장히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리아에서는 저희가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이 해석 결과에 대한 퀄리티에서도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델링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큰 모델을 만드는 거는 실제로 이제 많이 힘든 과정이고요.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는 큰 FE 모델 만드는 거는 자동 모델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플랫폼 내에서 이제 차체 모델이 다를 경우 다른 차종하고 공유하는 이미 만들어 놓은 FE 모델이 있으면 그 FE 모델을 그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미드 서페이싱 등 다양한 모델링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에 이제 2개 비디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가죠. 이 비디오는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이 차는 지금 보여드린 차는 블루카라고 명명된 저희 다소 시스템에서 디자인한 자동차입니다. 근데 오늘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들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저희를 경쟁자로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디자인하고 설계 모델을 저희가 데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로 이 모델을 차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샤시 파트를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샤시 파트를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이 파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차체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반대편에 대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서스펜션 모델을 이거는 저기 모터하고 파워트레인이고요. 그다음 리어 서스펜션 모델도 가져다가 뒤에다가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빼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주 일부분 편리한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스파델링, 점용접을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카티아에서부터 용접점 위치에 대해서,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카티아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 파일을 셀렉트해서 용접점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 위치로부터 그 전체 반경 50mm 되는 판넬들은 서로 묶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파델드가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델드가 쳐진 다음에는 스파델드 퀄리티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접 눈으로 이제 파악을 해도 되고요. 각 부품들의 스파델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원인들이 뜨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델드도 이와 같이 카티아에서부터 모르겠어요. 카티아 같은 데이터를 미리 이제 갖고 계시는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스파델드를 모델링 하는데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큼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페이퍼를 보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컴퓨터 성능은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석에 대한 정확성 요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이
또 일상적인 버크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늘어남에 따라서 해석 모델도 복잡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한 200만 개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2015, 2016 오면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로 보거나 익스포네셜로 봤을 때 한 20만에서 한 40만 개 정도, 2천만 있군요. 2천만에서 한 3천만 정도의 그 모델을 만들어낼 수 테스트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2019년 버전에서는 약 4천만 요소까지 모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2020년 버전에서는 59만 개, 5,900만 개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내용인데요. 뭐 보시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퍼블릭한 모델이 이거 니자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벤자 모델이죠. 벤자 모델인데 하다 보니까 이 12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충돌하고도 모자라서 위에서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시나리오라기보다 이 모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크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해석을 했을 때 12개까지 해석을 했을 때 얼마큼 그 메모리가 사용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 차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전체 스피드업이 이 CPU 개수에 따라서 스피드업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저희 3D 익스피리언스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바쿠스 유저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바쿠스 뷰어에 대해서 써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바쿠스 유저에 비해서는 이 3D 익스피리언스의 하이 퍼포먼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그 패러렐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을 위한 엔지니어링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좀 더 실제적인 렌더링을 통해서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그럼 실제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 충돌 문제를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보시죠. 네, 이거는 그 블루카 지금 렌더링 시킨 거고요. 전체 그 스캔을 벗겨내면 속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뭐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게 예, 리얼리스틱 렌더링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각각의 파이널 엘리멘트 모델 상태에서 그다음에 충돌시켰을 때 이와 같이 뭐 실제로 테스트 센터 뭐 바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뭐 여러 가지 빛에 반사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진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대충 엉성하게 이제 부품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거 차를 보지 마시고 이 기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바쿠스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충돌 해석하고 충돌 해석을 위해서 최근까지 개발된 기능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분간에는 충돌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 최근 기능도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피어런스 핏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제 부품들이 초기 컨피그레이션에서 강제로 이렇게 맞춤이 되는 억지 끼워 맞춤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품들을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 꽉 조이거나 뭐 오링이나 뭐 가스킷 등을 서로 부품 간에 끼워 넣는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강제 맞춤 전 변형에서는 서로 오버랩되어 있다가 이거를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초기 오버클로저를 해서 일단 맞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제 피팅을 인터피어런스 핏을 맞춘 후에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스탠다드에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트플레이스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바쿠스는 계속해서 저희가 메모리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큰 모델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 예로서 예를 들어서 총알, 탄환 등이 이제 판을 뚫고 지나갈 때
이 접촉에 의해서 페일되는 그 요소가 없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속에 숨겨진 요소가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메모리 소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알고리즘 개선함으로써 메모리 소비를 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노드에 뭐 24개, 32개, 64개, 뭐 그 이상 코어를 가진 컴퓨터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노드 내에서 코어가 가지고 있는 쉐어드 메모리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메시지 패러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퍼포먼스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사용한 예를 보면 이거는 위에 거는 모바일 디바이스 드랍 테스트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40코어, 80코어, 180, 160코어를 썼는데 HMP를 쓰게 되면 약 10%에서 한 18% 정도의 임프루브 퍼포먼스 향상이 있고요. 풀베이클 모델에서 쓰게 되면 약 250만 개 모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440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0.4세크까지 이제 돌렸을 때 얘기인데요. CPU는 각각 28개, 112개, 224개, 그 다음에 448개. 이 CPU에서 HMP를 썼을 때 각각의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스피드업은 DMP를 썼을 때 스피드업은 약 10배, 그 다음에 HMP 썼을 때 스피드업은 약 11.1배, 약간 더, 그래서 약 7.5% 정도쯤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이 두 개 사이에는 그 정도 향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본 거는요, 루프 크러쉬일 때, 그 다음에 사이드 폴 임팩트, 그 다음 프론트 도어에 대한 사이드 폴 임팩트, 그 다음에 G15 라이트, 그 다음에 US 엔캣, 그 다음에 RR31 사이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충돌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충돌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DP는 더블 프레시전으로 익스플리시트, 더블 프레시전 익스플리시트하고 그다음 DC는 더블 프레시전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썼을 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인을 보시면 HMP를 썼을 때 전체적인 게인은 약 7.5%에서부터 약 29%까지 굉장히 큰 범위로 지금 게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튜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알고리즘 튜닝이 되면 전체적으로 레인지는 한 22에서 42% 정도 퍼포먼스 증가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커플드 오일러리안 라그란지안 기법에서 옛날 포뮬레이션을 썼을 때는 이렇게 그 플루이드하고 스트럭처 사이에서 이렇게 리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서 새 포뮬레이션에서는 이런 리크가 없도록 리크를 방지하는 그런 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충돌 외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 충돌분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항공 분야에서 이 동체에 대한 충돌 임팩트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드랍 테스트라든지 컨슈머 패키지들 드랍 테스트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동차 충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두 부분 좀 빨리 했는데요. 예,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 가지 지금 예를 통해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은 이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크래시 해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모델 등에 대해서 모델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솔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버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3D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한 모델링 기법들 등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이 분야에서 익스플리시트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저희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제 발표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 Q&A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Q&A 세션 그 란에다 적어주시고요.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답을 다 못 드리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이메일로 양국.choi@3ds.com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퀘스천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저기 퀘스천 쪽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못 보는 건가요? 아직 그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 질문을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웨비나 컨트롤 패널 퀘스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당장 확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질문자 분 네, 질문, 정보가 없어서 네, 저희 시뮬리아 홈페이지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트레이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트레이닝 쪽으로 메일을,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는 건가요? 일단 참석자분들께서는 지금 요 메일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저기 적어두셨다가 필요하시면 저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서포트 메일은 좀 긴데요. 네, sap.ker.support@3ds.com입니다. 한 이게 번 더 너무 불러주시죠. sap.ker.support support@3ds.com입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세미나를 종료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박사님 FMIH 프리 모션 헤드폰 무료로 제공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접수돼 있거든요. 프리모션 질문, 헤드폰 모델이요?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라이센스가 거기에 따라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는 제가 지금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박사님 질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지금 엄청 안 보이는데요, 질문 내용에 보면 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스캐터드 런과 유사하게 다소 시스템 내부적으로 버전별 해석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버전별로는 만약에 똑같은 모델이라면 저희가 그 QA 테스트가 있는데 QA 테스트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 3,000개 정도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전업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모델을 돌려가지고 결과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결과를 특별한 그냥 예. 비교자는 없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질문이 예. 내부적으로 버전별 해석 결과 비교 자료가 있을까요? 라는 게 일단 자료가 있냐는 질문으로 보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건 공개는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웰드 파단 물성은 어떻게 반영하시는지요? 그리고 WH1 타이어 펑크젠을 위해 컨택 고션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예. 그 웰딩 파단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웰딩 스파델드 같은 경우는 커넥터 엘리멘트를 써가지고 이제 파단을 하는데요. 커넥터 엘리멘트에서 데미지 페일리어를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미지 페일리어 주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쉽게 설명하자면 스파델드를 치는 그 양쪽 부분에 대해서 실제 로딩이 들어오는 방향, 어떤 앵글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스파델드 되는 거를 바로 위로 잡아 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히 옆으로 휘어가 일어나게 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도 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험이 다 필요하고요. 그 실험에 있으면 그 실험에 의한 엔빌럽을 찾아서 그 엔빌럽을 저희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단하는 게 실제 실험이랑 똑같이 그 묘사가 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펑크젠은 컨택 옵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시간, 하중, 이런 부분도 이게 아마도 펑크젠 같은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타이어 디비딩 하는 거 말씀이시죠? 타이어 디비딩은, 네. 잠시만요. 타이어 디비딩은, 필요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아티클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는 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휠하고 사이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비드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드가 휠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공기가 안 새게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 타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부분에 저희가 쉘 엘리멘트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엘리멘트를 같이 써서 이게 네. 그 모델링하는 트릭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멤브레인 엘리멘트를 써서 속에 그 플루이드 캐버티를 주고 전체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작은 작은 게 아니라 약한 쉘 엘리멘트가 충격에 의해서 딱 끊어지게 되면 그 멤브레인 엘리멘트가 그 사이를 삐져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압력이 떨어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대답을 확실하게 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 경쟁 소프트웨어의 아바쿠스에서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어떤 결과에서요? 그러니까 경쟁 소프트 대비 아바쿠스 해석 결과가 그러니까 아까 저희 시험을 했었잖아요. 반복 이거요? 시험에서. 예, 네네. 이게 아바쿠스가 동일한 결과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코드를 개발해서 그 코드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경쟁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개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라든지, 그 다음 로버스티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알고리즘 구성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이어진 질문인데 또 약간 어려운 질문. 이게 D 제품인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나카시 인터널 에너지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통 어떤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카시예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어, 인터널 에너지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변형에 의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충돌이나 낙하나 똑같을 텐데 만약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서 변형 에너지로 증가하게 되면 그 변형 에너지가 인터널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어딘가 변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가 FMVSS 201U에 사용되는 헤드폰은 유저가 별도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거, 그 제품, 법규 해석용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저희가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아, 그 네. 라이센스를, 근데 제가 라이센스 가격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요. 아, 죄송한데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 쪽 세일즈팀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거는 제가 혹시 주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어백 모델링 시 디폴트 모델링 방법이 제공이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디폴트 모델링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음,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레퍼런스 모델 같은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모델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이제 고객사 모델이거든요. 오토리브라는 아,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가 네. 이런 모델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모델은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아니지만 네, 뭐 방법론 정도 확인해 보실 방법론 수 정도는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있어요. 네. 아, 디폴팅 모델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디폴트 모델이 아니라 디폴딩 모델이야. 디폴딩 모델이야. 죄송합니다. 디폴딩, 언폴딩, 네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가만 있어보자. 디폴딩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폴드 시켜놓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접는 방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폴딩 방법은 저희가 네, 따로 네.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여주신 걸로 이제 일단 내용이 다 정리된 듯 합니다.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아바쿠스 익스플리시트 모든 기능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돌에 대한 모든 기능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특별한 기능들을 선별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아바쿠스 익스플리 유저라는 가정 하에 작년에 비해서 새로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저희 한국지사 또는 아니면 제 이메일을 써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 대표님 그러면 제가 끊어도 될까요? 네, 이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